안녕하십니까. 이봉구 세무사의 5분 특강입니다.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죠? 내가 뭘 해야 될까? 자, 오늘은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,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세무조사의 대응 3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조사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조사가 진행 중일 때,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조사 전에는 조사관들이 세무조사 전에 계약서 갖다 주세요, 어떤 증빙 갖다 주세요,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. 이럴 때 즉시 제출해야 됩니까? 예, 양해를 구하고 조사관님,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하루 이틀 정리를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석을 하고 좀 제출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.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느냐, 이때 비율 분석이라든가 추세 분석을 좀 해보시라는 것. 세무조사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원재료 비율이 상승을 했다, 아니면 특정 계정 과목이 전년에 비해서 상이하게 좀 이렇게 상승이 됐다,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금융자료 분석입니다. 우리가 어제 벌어졌던 일도 잘 기억을 못하죠. 제가 어제 점심을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. 근데 세무조사는 어떻습니까? 보통 몇 년 전에, 한 3, 4년 지난 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죠. 그러면 잘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잘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과당하는 세금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세무조사 전에 예상 문제를 좀 풀어보시라, 이렇게 비율 분석이라든가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서 예상 문제 좀 풀어보시면 불이익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다. 그리고 세무조사 진행 중에 어떻게 됩니까? 조사관이 자료를 소명해 주십시오, 요구사항이 있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소명을 하게 됩니다. 납세자가 소명을 하게 되는데 소명사항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, 다음에 과세관청과 우리 납세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그런 쟁점사항이 부각이 되겠죠. 이때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에 법령이라든가 예규 판례를 다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조사 진행 중일 때 적자생존이라는 말, 무슨 뜻입니까?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, 이런 우스갯소리인데요. 진행일지를 잘 작성하시면 엄청나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. 나중에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과세 불복을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.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면 본인이 직접 불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조사가 끝났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제 친구 중에 내가 탈세했습니까? 뭘 잘못했어요 내가? 맘대로 해요, 맘대로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부당하게 안 내도 되는 세금 낸 아주 그냥 억울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. 이때 세무조사가 끝나면 자문형이 되어야 된다. 국세청 훈령에 세무조사가 끝나면 오리엔테이션, 정보 제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세무조사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탈세 횡령이라든가 또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. 자, 대응을 자문형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.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는 입증되지 않은 것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본다에 상여처분합니다. 상여처분하면 어떻게 되느냐? 소득세를 또 추가 부담해야 되죠. 그리고 4대 보험료를 또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죠. 자, 오늘은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
조사 전, 진행 중, 조사 종결은 끝났을 때 대응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